나도 모르는 나, 알고리즘이 읽는 당신의 디지털 발자국에 대한 칼럼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우리의 일상은 셀 수 없이 많은 디지털 흔적을 남깁니다. 온라인 쇼핑 목록,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와 댓글, 검색창에 입력한 단어들, 방문했던 웹사이트 목록, 심지어 이동했던 장소의 위치 정보까지 이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만의 거대한 디지털 발자국을 형성합니다. 이 발자국은 마치 눈밭에 새겨진 발자국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정의하거나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나로서의 디지털 발자국, 그리고 이를 끊임없이 읽어내는 알고리즘의 영향력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발자국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남기는 능동적인 발자국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린 사진과 게시물, 블로그에 쓴 글,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이메일 내용, 회원 가입 시 입력하는 개인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것을 인지하고 생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이 과거의 자신과 맞지 않거나 특정 맥락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수동적인 발자국입니다. 웹사이트 방문 기록, 검색 기록, 앱 사용 데이터, GPS 기반 위치 정보, 구매 이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발자국들은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자동으로 수집되며 기업들은 이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개선에 활용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동적 발자국이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디지털 발자국을 읽고 분석하는 주체가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하는 일련의 규칙이자 절차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우리에게 어떤 게시물을 보여줄지 결정하고 온라인 쇼핑몰은 어떤 상품을 추천할지, 검색 엔진은 어떤 검색 결과를 상위에 노출할지 정합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우리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 즉 우리의 선호도, 행동 양식, 심지어 잠재적인 관심사까지 파악하여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거나 혹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디지털 발자국을 읽어내는 방식은 매우 정교하고 복합적입니다. 우리가 클릭한 링크, 머문 시간,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 검색한 키워드, 심지어 스크롤을 내리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어 알고리즘의 학습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 뉴스를 자주 보거나 특정 인물의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다면 알고리즘은 우리가 해당 정치 성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추천합니다. 또한 특정 연령대나 지역의 사용자들이 어떤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지 파악하여 우리에게도 해당 상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 행동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고 유도하는 데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나는 진짜 나인가? 알고리즘은 오직 데이터에 기반하여 우리를 이해하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복합적인 존재이며 데이터로 포착되지 않는 다양한 면모와 맥락을 가집니다. 알고리즘이 특정 행동 패턴만을 학습하여 우리를 단편적으로 규정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나라는 알고리즘의 틀 안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알고리즘은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알고리즘이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우리는 필터 버블과 반향실 효과, 에코 챔버에 갇힐 위험이 커집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다양한 관점에 노출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는 확증 편향을 심화시키고 사고의 폭을 좁히며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선택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자체에 내재된 편향성이나 개발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불평등한 데이터를 학습한 알고리즘은 차별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 극대화라는 기업의 목적에 따라 특정 콘텐츠를 과도하게 노출시키거나 사용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우선시하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알고리즘이 읽는 디지털 발자국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의 존재와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는 정보가 알고리즘에 의해 선별되고 가공된 것임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성찰하고 그 틀에 갇히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능동적으로 다양한 정보원을 탐색하고 자신의 디지털 발자국을 관리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지 않는 자신과 다른 관점의 언론 매체나 개인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찾아보고 접해야 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등의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최소화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정리하는 등 나의 디지털 발자국을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온라인에 올릴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알고리즘 개발자들은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윤리 바이 디자인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감사 및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사용자에게 알고리즘의 영향력을 명확히 고지하며 필요시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여 알고리즘이 인간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읽는 당신의 디지털 발자국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발자국은 때로는 나도 모르는 나를 보여주며 놀라움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선택의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